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8장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입니다. 8장에서는 이런 회전 운동을 우리가 앞에서 기술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그런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토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회전 운동이 물체가 이제 크기를 무시할 수 없는 물체, 덩어리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체 계를 기술하는 데 필요한 질량 중심과고 질량 중심의 운동에 관한 얘기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체의 평형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회전 동력학, 그러니까 회전에 관한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선운동량처럼 회전에 관련된 각운동량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1절에서 토크를 정의를 할 텐데요.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 운동의 각가속도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서 힘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F는 ma다라는 관계식을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각가속도를 만들어내는 토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하고 각가속도의 관계를 운동 제2법칙으로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토크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기호를 이제 타우, 그리스 문자 타우로 표시하는데, 토크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토크의 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면 이와 같이 문이 있는데, 문을 이제 회전축을 이제 5점을 지나는 축을 회전축으로 정의한 거고요. 이 문을 손잡이에다가 이와 같이 힘 F를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했을 때, 이 토크라는 것은 주어진 회전축에 대해서 가해진 힘에 의한 토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를 정의할 때는 회전축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반드시 정의돼야 하고요. 그리고 토크가 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토크가 새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힘하고 관련이 된 겁니다. 힘에 의한 토크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축하고 힘의 작용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요 회전축에 대해서 요 작용한 힘에 대한 토크가 정의가 됩니다. 그럴 때 토크의 크기는 거리, 그러니까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이제 r일 때, 그러니까 축에서 작용점까지의 위치 벡터가 되는 거죠. 이 위치 벡터를 r이라고 할 때 r의 크기, 그러니까 거리하고 그 다음에 힘을 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에다가 변위를 곱한 것이 토크가 되는 건데, 이때 변위와 힘이 다 방향을 갖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방향 관계를 정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단 변위 방향과 변위를 연장한 요 직선 방향이죠. 변위 방향과 힘의 방향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그랬을 때,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을 같이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사인 세타를 F에다가 먼저 붙여보면은 F는 F 사인 세타가 되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힘을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분해하냐면 변위와 나란한 방향과 변위와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변위와 수직한 방향의 힘의 크기가 바로 F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변위하고 주어진 기준점 회전축에 대해서 변위하고 변위와 수직한 힘 성분을 각각 곱한 것, 그러니까 수직한 성분끼리 곱한 것이 토크가 됩니다. 또는 그 힘을 그대로 놔두고요. 힘의 연장선을 쭉 내려갔을 때 요 회전축으로부터 5점 회전축으로부터 요 연장선까지의 수직거리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모멘트 8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요. 요 말은 요 변위를 분해하는 겁니다. 변위를 힘과 나란한 방향과 힘과 수직한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요 각도가 세타, 얘도 세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r에다 붙이면은 힘에다가 수직한 변위의 성분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이 토크입니다. 그래서 토크를 다시 정리하면 힘에다가 변위를 곱한 건데요. 이 둘이 벡터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한 성분끼리 곱한 거다. R에 대해서 수직한 힘 성분 또는 힘에 대해서 수직한 R 성분을 곱한 거다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곱했을 때 단위는 힘에다 변위를 곱했으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면 FS
우리가 E를 공부할 때 FS를 공부했죠. 이때도 단위가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는데 이 토크는 E라고 단위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갖는 의미는 요건 회전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요거는 운동을 이제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할 때 관련된 에너지 영역이었죠. 자, 그래서 어쨌건 토크를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을 공식으로 잘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토크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요 R 사인 세타를 따로 그 모멘트 8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또는 지렛대 8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축에서 그 힘의 연장선까지 팔을 쭉 뻗어가지고 가장 짧게 수직한 방향으로 딱 잡았을 때 이 길이를 모멘트 8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팔 같은 거죠. 팔을 뻗어서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 영어로도 실제로 이름이 모멘트 암 8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F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수직한 축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를 모멘트 8이다. 그래서 D로도 표시하는 건데요. 그래서 힘 곱하기 모멘트 8이 토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유리합니다. 이러한 모멘트 8을 가지고 토크의 크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구해보면 R 사인 세타다 하는 것은 이제 정의식하고 다시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토크에 대해서는 수직한 성분끼리의 곱인데 R에 대해서 수직한 힘 성분을 찾든지 아니면 F에 대해서 수직한 모멘트 8을 찾든지 그래서 그 둘을 곱한 것이 토크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이때 토크의 크기는 축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방향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가장 클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토크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 세타가 1이 될 때니까 세타가 90도. 그래서 이 축으로부터 이 작용점까지의 변이에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토크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문 열 때 수직하게 문을 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토크가 최대가 되게 하는 거고 그렇게 열을 때 문이 가장 쉽게 잘 열리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하고 이제 변이가 정의가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크가 0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건데 세타가 0 그러니까 그 힘하고 변이가 나란할 때는 토크가 없습니다. 토크가 0이 됩니다. 이 그림처럼 변이 방향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변이와 반대 방향으로 당길 때 이때도 그러니까 얘는 0도일 때고 얘는 세타가 180도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토크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0이 아니지만 힘에 의한 토크가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토크가 이제 방향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 방향을 갖는데 그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부호로서 방향을 표시하는 건데요. 토크에 관한 부호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장 간단한 회전인 고정축에 대한 토크의 부호를 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축에 대해서 고정축에 대해서 각도를 정의할 때 반시계로 돌아갈 때 우리가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 마이너스, 그래서 각도의 부호를 정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토크도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킬 때는 플러스의 부호를 갖는 걸로 하고 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킬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것으로 토크의 부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크의 방향은 요거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크의 방향에 대해서 이건 이제 원래 벡터 기호로 표시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런 변이하고 힘하고 사이에 벡터끼리의 곱, 벡터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적인 관계에서 요 토크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 강의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토크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사실 토크 방향을 몰라도 돼요. 요 부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제는 여기서는. 근데 토크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회전을 일으킬 때 그 회전을 이렇게 요 평면에서 어떤 물체가 돈다 또는 입자가 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 방향이 평면에서 계속 변하잖아요. 가속도도 계속 변할 거고. 그래서 토크나 또는 각속도나 각가속도 이런 회전에 관련된 물리량들은 이 평면 안에서는 방향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뭔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축에 대해서 축과 나란하게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반대 방향이나 그렇게 두 가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오른손 법칙을 따라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이라는 것은 이 토크에 관해서 오른손 법칙을 얘기를 하면은 회전축이 있고요. 회전축에서 힘의 작용점까지 이 R 벡터가 정의가 되는데 이 R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펼칩니다. 그 상태에서 흰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감게 되겠죠. 이렇게 오른손을 감아주면 이때 엄지손가락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토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면에 수직하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 토크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X, Y, Z 3차원 직각 좌표계의 좌표교 축 사이의 방향과도 일치합니다. X축에서 Y축으로 오른손을 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G축 방향이 되는 것처럼 R에서 F 방향으로 오른손을 감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토크 방향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게 참고로 그냥 알면 되고, 요 토크 방향을 찾으려고 이제 벡터적으로 찾으려고 아직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해서 힘을 가하면은 요 렌치가 반시계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렌치에 의해서 요 볼트 나사 머리가 돌아가는 방향이 반시계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토크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토크의 부호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